33회 중개사 시험 대비 국토기획법의 기출문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9번째 주제인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이면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도로나 공원이나 학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 자, 먼저 문제가 경미한 기반시설이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죠. 22회 때. 자, 우리 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 위치나 종류, 규모 같은 것들을 결정하고 설치해야 되는데, 자, 법정된 경미한 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그걸 묻는 건데,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하는 것은, 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설치하는 것은 중요한 기반시설들, 결정하지 않고 설치하는 것은 경미한 건데, 이 지문에 보면 경미한 거 4개에다가 중요한 게 하나 섞여 있습니다. 자, 먼저 여객 자동차 터미널은 경미한 기반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물 부설 광장도 경미한 것. 자, 전기 공급 설비 중에서 변전소는 자, 경미한 거가 아니라 중요한 거죠. 자, 우리 그 법 조문에 보면 도심공항터미널, 여객 자동차 터미널, 건축물 부설 광장, 전기 공급 설비 이런 것들은 경미한 건데, 다만 전기 공급 설비에서 변전소나 발전소는 제외한다. 자,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중요한 거로 보셔야 돼요. 변전소나 발전소는 전기 공급 설비 중에서 경미한 기반시설 중에서 제외합니다. 자, 도축장은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4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500제곱미터 미만에 포함되므로 경미한 기반시설들, 그 밖에 재활용시설 같은 경우도 경미한 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경미한 기반시설은 제가 이제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요약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력 요약집에는 31페이지 정해져 있고, 혹시 제 요약집 같은 거 없이 다른 여러분들 그 자체 교재를 공부하실 때는 그 국토기획법의 도시계획시설 파트를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차량 면허 검사시설, 시장이나 공공청사 뭐 이런 것들, 자, 문화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같은 거, 또 공공 필요성이 있는 체육시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추가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 유형은 경미한 기반시설을 찾는 겁니다. 제 요약집에는 31페이지에 처리되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보시고, 다른 책으로 공부하신 분들도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들이 하나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자, 이건 기반시설의 종류가 7종류가 있었죠. 자, 이때 우리가 폐차장은 교통시설이 아니라, 자, 폐차장은 이거는 환경기초시설로 분류해야 됩니다. 환경기초. 자, 유원지 같은 경우는 우리 가족들하고 놀러가는 공간시설로 봐야 되겠죠. 유원지 같은 경우는 공간시설, 공원, 녹지, 유원지 같은 것들은 공간시설. 자, 청소년 수련시설은 공공문화체육시설로 분류되죠. 자, 저수지, 유수지, 그 다음에 하천 같은 것들은 비가 많이 왔을 때 물난리를 예방하는 방제시설. 자, 하수도 같은 거 환경기초시설 맞죠? 하수도, 뭐 재활용시설, 폐차장 이런 것들은 환경기초이기 때문에 정답을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기반시설은 우리 법에 7종류가 있으니까 7종류의 거기 분류하고 거기 들어가 있는 기반시설들을 기본적으로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자, 틀린 거는 1번이 답입니다. 자, 3번. 공동구가 설치가 된 경우에, 자, 이제 공동구라는 파트가 있죠. 자, 공동구가 설치가 되면 공동구에다가 의무적으로 수용을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수용하기 위해서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을 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자, 우리 법에 보시면 공동구가 도로 아래 지하에 설치가 되면 전선, 통진선, 수도관, 중수도관, 열수원관, 쓰레기수원관은 공동구 안에 의무적으로 수용돼야 된다. 자, 반면에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은, 자, 가스관, 하수도관은 공동구 협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답이 4번이 되겠죠. 전선, 통신선, 수도관, 중수관, 열수원관, 쓰레기수원관은 공동구 안에 심의 같은 거 안 거치고도 수용을 무조건 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근데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은 공동구 협의 심의를 거쳐서 심의가 통과가 되면 수용할 수도 있고 수용을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임의적 규정으로 처리하는 게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입니다. 자, 이 문제 공동구가 설치가 되었을 때 공동구 안에 의무적으로 수용돼야 되는 것 6개, 임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 2개를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자, 광역시설과 하는 문제인데,
자, 우리 광역설은 이 광역계획권 같은 걸 정하고, 근데 이제 광역설 설치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런 광역계획권이라는 것도 같이 문제를 냈습니다. 28회 때. 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광역설을 정비할 수도 있으니까 광역계획권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자, 우리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접한 2개 이상 특별시 광역시 자치 관할구역의 전부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정할 수 있다. 우리 광역계획권은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뭐 이런 식으로만 2개 이상 시, 도,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케이스로 봐야 됩니다. 특별, 광역시, 자치시 이런 식으로 해서 2개 이상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 걸쳤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거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안에 있을 때는 도지사가 정하는 케이스인데 2개 이상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라는 이 표현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부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2번 광역설의 설치 관리는 공동구 설치 규정에 따른다가 아니라 광역설도 기반설이므로 기반설 설치에 관한 규정인 법제 43조 규정을 따르는 겁니다. 자, 광역설의 설치도 기반설의 설치이기 때문에 기반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그게 43조입니다. 43조에 따라서 기반설 설치하는 규정,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설치한다. 그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43조 규정,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거지 공동구 설치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틀렸고. 자, 우리 봉안설, 도축장, 우리 봉안설이 납골당이고 이 도축장 같은 것들은 광역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이상 특광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광역설을 부를 수 있죠. 광역설은 2개 이상 특광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 2개 이상 특광시군에 걸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봉안설, 도축장은 2개 이상 특광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광역설 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지문 봐요. 3번은 중복됐네요. 4번.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는 협약을 체결해서 또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광역설을 설치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광역설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설은 광역설을 설치 관리를 사업 종목으로 하여 설치된 법인이 설치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역설이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설, 공항 같은 것들은 그 광역설의 설치 관리를 사업 목적으로 해서 설립된 법인을 이 법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설치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같은 경우는 맞는 지문이고 2번을 정답으로 봐야 되겠네요. 광역설의 설치는 법제 43조인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거지 공동구 설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을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국토계획법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해야 되는 지역들을 모두 고르면, 자, 이것도 공동구 문제네요. 자, 공동구를 설치하는 지역들은 이게 주로 신규 개발지인데, 자, 우리 법에서 6가지가 정해져 있죠.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지역들. 자, 이게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입니다. 자, 관련 교재를 보시면 공동구 의무 설치 지역 200만 제곱미터가 초과하고 어떤 신규 개발지가 6가지가 있는데 그런 지역에서는 해당 개발 사업하는 자가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도청 이전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둘 다 맞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리을 맞고 정비구역도 맞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이기 때문에 이런 장소가 200만 초과하면 해당 개발사업자가 공동구를 지하에다 설치해야 됩니다. 도로 아래 지하에다가. 근데 이 산업단지는 들어가면 하시면 안 돼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같은 산업단지는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지역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D급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하고 리을, 기억, 니은, 리을이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지역 200만 초과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기억, 니은, 리을 2번이 정답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리을.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 문제는 약간 심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사업시행자가, 아까 사업시행자가 200만 넘게 사업하는 그런 시행자들입니다. 그러니까 6개의 장소가 있었죠.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같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자, 공동구 설치 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공동구 설치 위치를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공동구 설치 공사를 완료하면 공동구 설치 위치, 아까 우리 전선이나 통신선 같은 것들이 어느 위치에 들어갈지를 자, 거기 공동구 점용 예정자한테 개별 통지한다. 자, 일간신문에 공시하는 게 아니라 개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수업 시간에 하고 있는 요약집에 보시면 요 내용은 33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33페이지에 있으니까 또 관련 우리 저기 다른 책을 공부하신 분들도 공동구를 설치하는 사업 시행자가 공동구 설치 공사를 완료하면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와 위치를 점용 예정자인 한전이나 KT 같은 사람들한테 일간신문에 공시해서 알리는 게 아니라 개별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이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아까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전선이면 한전, 통신선이면 KT, 수도관이나 중수도관이면 관련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공동구 점용 예정자들은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가 되면 자, 우리 공동구 점용 예정자 한전이 공동구에다가 전선 같은 것들을 설치하면 지상에 있는 기존에 있는 전기설은 용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정하는 기간 동안 철거를 하고 도로는 원상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점용 예정자가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되는 종래시설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먼저 설치되어 있던 하수도라든가 뭐 상수도관 이런 것들은 다시 원상복구를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공동구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종전권은 원상복귀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3번 사업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가 포함된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자, 공동구 설치가 포함된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지체 없이 점용 예정자한테 부담금 납부를 통지한다. 자, 돈을 좀 내라고 통지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와 점용 예정자가 공동구 설치 비용을 함께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는 자, 실시계획 같은 것들이 인가가 나오면 공동구 점용 예정자한테 돈을 내라고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공동구 관리자는 우리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문수, 관청이 관리하는 게 원칙이죠. 공동구 관리자가 공동구 안전유지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되고 자, 수립 시행 변경 같은 거 할 때는 관계 행정거래장과 협의하고 공동구 협의에 심의를 거쳐서 자, 공동구 관리자는 5년마다 안전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 그리고 안전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같은 거 할 때는 공동구 협의의 심의, 그다음에 협의 같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공동구 관리자는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를 해야 됩니다. 자, 1년에 1회 이상이라는 그런 속뜻이 있습니다. 자,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도 맞는 내용으로 보시고 정답은 1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 하시고 자, 다음 파트도 도시계획 시설 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9번째 파트하고 10번째 파트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어서 계속 보시 바랍니다. 자, 교재 구입 안내는 요약집은 2만원, 기출문제는 만원이니까 이 배송비 포함해서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구입 의사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일까지 건강 주의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십시오. 적어도 3번 이상은 풀어보셔야 됩니다. 진도별로.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